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가 이제 발표하는 데서 쓰인 자료들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이고요. 아마 오늘 이제 여기서 아마 저 이후에도 발표될 내용들 중에 가장 좀 자료 구조가 조금은 좀 독특하다, 새롭다 싶을 수 있어서 기회가 되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 게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는가, 좀 그 구조적으로 체계적이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됐나, 좀 그런 식으로 오늘 발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뭐냐에 대한 서베이 방식,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고른 다음에 저렇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답변을 하는 식으로 많이들 이제 보통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좀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미 중요한 문제를 골라놨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심각한 쪽에 체크를 해서 변별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좀 더 새로운 문제들도 이제 부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정책에서 많이들 혹은 선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생각하는데 프레퍼런스가 세퍼러블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정치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거는 뭐 다른 조건이 만족돼야 그제서야 이제 이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점수가 높낮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높은 거를 먼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의사결정 판단의 기준이 경제적인 뭐 계층이나 계급을 떠나서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가치에 따라서 워낙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측정해서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의존하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까 이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같은 거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핵 폐기물 같은 거 어디에다가 폐기할 거냐,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MIT 미디어랩에서 자율주행차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을 해서 이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밸런스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 안에 누군가 있고 길을 누군가 건너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희생시킬 거냐, 보행자를 희생시킬 거냐. 근데 차 안에 있는 승객과 보행자의 성격을, 특성을 이런 연령, 성별, 심지어 체형,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뭐 그다음에 동물도 섞어 놓고 반려동물 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고 그게 문화권이나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갖고 서베이를 하는 거죠.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이해관계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가 간 차이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해본 건 뭐냐면은 처음에 아까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10문제를 갖고요. 900명을 모아서 랜덤하게 300명하고 600명으로 나눴고, 300명은 전통적으로 그 매트리스 형태의 응답을 하고요. 600명은 그 랜덤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뭐가 더 중요한 사회 문제인지 선택하게 해봤습니다. 왜 2대1로 나눴냐라면은 전통적인 경우는 10가지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서 10번 대답하는데 요 10개 중에 2개씩 뽑아가지고 제시하는 걸 10번씩 하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응답자를 늘리고 5번만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저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과연 순위가 같은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가 한국사회학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 실선으로 있는 게 오렌지색 실선이 300명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의 점수 1점부터 5점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는 밸런스 게임으로 했을 때 선택받은 비율,
그 같이 비교 대상이 뭐건 간에 평균적인 선택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좀 변별력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1점부터 5점까지 가능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이제 3점에서 4점 사이에 다 분포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면은 최저 별로 선택 못 받은 거는 30%도 못 받고 많이 받은 거는 70%를 넘고 그래서 일단 보시기에도 좀 더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변별력이 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순위의 변동도 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디자이러빌리티니까 그 바람직성 편향일 수 있는데요. 그 점수 매기라고 그러면 환경을 소득과 주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골라보라고 그러면 환경보다 소득을 더 고르는 경향이 있다. 이게 꽤 갭이 차이가 나죠. 내가 먹고 살아야 그다음에 환경 걱정하는 게 구체적인 어떤 의사결정 맥락에서는 좀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분화되고 측정하기 힘들어질수록 특히 사회적 가치라는 건 우선순위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저렇게 선택 맥락을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한 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실 두 개씩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체 지도를 그려보자. 두 개씩 비교해서 물어봤으니까 전체 지도를 그려보자 해서 그려본 거고 제일 순위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그리고 요 경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경합 관계에 있는 것 같은 화살표를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득 및 주거 불안하고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둘 사이에 제시됐을 때 통계적으로 하나가 굳이 더 많이 선택된다고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거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또 여기다 이제 결정 요인 예를 들면 삶의 질 저하보다 그 여성들은 삶의 질 저하보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 요인과 선호 관계와 뭐 이런 걸 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뭐 몇 가지를 해봐야 되겠다. 분석 단계를 어떻게 체계화할지, 그 다음에 분석을 좀 저 복잡한 그림 그리는 걸 자동화할 수는 없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맵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앞에 두 문제는 비교적 좀 더 쉬운 문제라서 그다음에 이제 조사 연구의 결과를 좀 실었고 요거는 아까도 이제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ESG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조사해 보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원과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 ESG 하기 전에 그 중간에 13개의 사회 문제를 갖고 했는데요. 13개의 도출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결과 중에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은 겁니다. 저 중에 보시면 뭐 방사능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있는데 청년 일자리, 경제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위험 쪽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험이 되게 좀 이질적이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묶자면 위험이라고 묶을 수 있으나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우선순위 같은 거를 매겨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데이터 상의 특성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체계화했느냐. 첫 번째 항목 간 우선순위를 하는 게 이제 무조건 첫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자료 구조 문제인데요. 응답자별로 5번씩 물어봤기 때문에 5번 물어본 정보가 이렇게 옆으로 쌓입니다.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거를 말하자면 롱폼으로 바꿔가지고 한 응답자가 5번 기회를 갖고 한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아무튼 자료의 재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분석 단계는 이제 이걸 좀 자동화한 건데 저희가 13개의 항목이 있다면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성의 경우는 당연히 여성 대상 범죄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 방사능 그런 식의 환경 문제 중요시하는 게 보이고요. 음수라 하면 남성일수록 가계부채나 청년 일자리를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뽑아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은 예를 들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 대상이 있었겠죠. 실제 서베이에서 비교 대상이 뭐건 간에
이거를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말하면 일단 한번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비교 대상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퉁치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페어드 컴패리슨을 했으니까 그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거에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가지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는 건 프라이버시 문제보다 전염병을 더 중요시한다. 화살표 방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시각적으로는 그럴듯한데 뭐 별다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단계에서. ESG 게임을 갖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걸 5항목씩 골라가지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물어보는데, 이때는 좀 이제 뭐 이런 식의 조사 방법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갖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뭐냐 해서 15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어디에 더 투자하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사회에 더 필요한 기업은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착한 기업은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나쁜 기업은 뭐냐만 질문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저게 좀 어렵고 약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좀 더 다양한 분석이 1단계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1단계에서 예를 들면 투자하고 싶은 기업, 사회에 필요한 기업, 순위가 다를 수 있죠. 지금 아마 자료집에는 흑백이라 잘 안 나오겠지만, 저기서 이렇게 노란색은 오렌지색이 이제 소셜이고, 이게 인바이러먼트, 가버넌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대충 어떻게 물어보건 간에 노란색이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좀 있고, 요 뭐랄까요, 빨간색은 좀 뒤쪽에 가 있어서 저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좀 소셜한 거를 더 중요시하고, 약간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있고, 기업 가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그렇지만 더 질문 방식에 따른 차이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걸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투자하고 싶으니까 요 대각선 아래쪽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으로 물어봤을 때 더 순위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성과 평가가 뭐냐면, 한번 가볼까요? 성과 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 실제로 저때 연초에 했는데 그 연말에 막 뭐 대기업에서 성과 평가가 뭐 왜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연말 보너스 왜 그런 식으로 줬는지 논란도 있고 그랬던 영향도 있는데, 어쨌건 응답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기업을 물었을 때 성과 평가를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단히 뭐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8위 정도. 그런데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빨간색이 아래 있고, 가버넌스가 좀 잘 돼 있는 기업이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중에 뭐 이런 걸 또 이 서베이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은 당연히 질문 방식이 다르니까 그 차이가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이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 찍힌 건 뭐냐면, 나쁜 기업이라고 물었을 때 유난히 이제 순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부패인데 반부패 힘쓰는 기업 물어봤을 땐 뭐 한 9등 정도밖에 안 합니다. 착한 기업으로서. 근데 부패한 기업은 나쁜 기업 측면에서 1등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기업 실제로 항상 거의 꼴찌입니다. 사회에 필요하건 투자하고 싶건. 근데 고용시 장애인 차별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나쁜 기업에서는 무려 8위까지 이제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오히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ESG를 추구할 때 이 대각선 아래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떤 공공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보여야 되는 항목이고요. 이런 거는 이런 문제 우리 없다는 거, 일종의 위험 관리죠. 차원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전략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린 자동화 과정. 그래서 자동화 과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왜 넣었냐면 페어드 컴패리슨. 보시면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기업하고 글로벌 시대에 기여하는 기업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거의 팽팽하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물어볼 때,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페어를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기업을 물어보면 좀 다르죠. 글로벌 이슈보단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기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니까 왠지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고, 일단은 재밌게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맥락과 어떤 똑같은 페어를 줬지만 질문의 맥락에 따라
어린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많을수록 재생에너지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저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짜 가치가 분화돼 있다면 응답자들의 어떤 대답을 결정하는 멀티 디멘전이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요인들을 추출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전체적인 지도가 이런 유형의 응답 패턴과 또 다른 응답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다른 유형의 응답 패턴의 어떤 합이라면 그걸 이제 분해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거는 좀 뭐 토픽 모델링이나 머신러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지에 가면은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그럼 저거를 이어 붙이면은 실제로 저렇게 전체 콜로세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앞면에서만 찍으니까 뒷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저런 걸 앱으로 만들어서 게임처럼 해갖고 딴 데 찍어주면 붙이고 붙여서 이제 3D 화면으로 실제로 저렇게 구현하는 프로젝트 한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하고 코넬 대학에서 저런 식으로 해갖고 각 대학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을 찍어서 이어붙여가지고 3D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겹치는 곳이 있어야지 이어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찍었을 때 겹치는 데가 없으면 어디서 이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이어붙여서 이렇게 멋진 그림은 안 나오고 저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코넬에서. 저거는 뭐 3D가 아니니까 구현할 필요도 없죠. 저렇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 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자에게 주어지는 페어가 랜덤하니까 모든 페어가 다 주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응답자는 저런 선호 관계 보였고 다른 응답자는 저런 선호 관계를 보였다면 전체적으로 저런 선호의 일부를 주어진 페어에서 이렇게 노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건 이제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해서 제가 특별히 레퍼런스를 제공해드릴 수는 없고요. 보시면은 그 10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노동 불안정으로 다 화살표가 모인다 혹은 기후 변화로 모인다는 거는 저게 이제 다른 거랑 주어졌을 때 저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라서 이런 응답 패턴은 지속 가능 사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노동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거죠. 자연재해와 소득, 주거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거는 좀 안전한 삶을 선호하는 그런 응답 유형. 요거는 사실 가장 마이너한 그 응답 유형이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뭐를 중요시하는지도 나오지만 뭐를 중요시하지 않는지도 분명해요. 자연재해나 자원고갈 기후변화는 딴 거랑 페어링을 하면 웬만하면 선택당하지 않습니다. 그 회색은. 그래서 이 경우는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경제적 안녕을 중요시한다는 게 되게 분명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소위 뭐 닥치고 환경 토픽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렇게 5개의 토픽을 받고 제가 이제 아까 세 번째는 왜 건너뛰었냐면 연령이나 그 연령대나 성별 패턴도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 이게 세로 축의 그 발현 확률 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거라서 뭐 해석엔 좀 주의를 요하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닥치고 환경 같은 경우는 빨간 게 여성입니다. 여성이 훨씬 잘 나타나고 나이가 고연령층일수록 저는 이게 처음에 비직관적이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재생에너지와 뭐 했을 때 어쩔 때는 저연령이 더 선호했는데 어쩔 때는 고연령이 저연령이 선호하는 건 이런 추세입니다. 뭐냐면은 환경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내 삶의 질이나 안정성도 중요한 거죠. 경제적으로 이게 좀 같이 가는 거는 저연령이 선호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미묘한 차이도 조금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 ES게임 svhub.co.kr에 가시면 이런 초기 화면을 클릭하시면 ESG 밸런스 게임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면 한 7, 8개 정도의 좀 더 정교한 여러분의 그 성향을 알려드리는데 그 성향이 뭔지는 직접 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